1970년 금값은 온스당 단돈 35달러였습니다. 10년 뒤 1980년 850달러, 다시 세월이 흘러 2008년 금융위기 때 1900달러, 그리고 2020년 팬데믹 2000달러를 돌파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드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금값은 온스당 4,999달러 돌파 후 4,979달러, 코스피는 5,000포인트 돌파 후 4,990포인트 등 동시에 최고치를 달성한 거죠. 언뜻 보면 다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에서 금은 안전자산,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이 흉흉하면 주식을 팔고 금을 사고, 살기 좋아지면 금을 팔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상식입니다.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상식은 늘 증명되어 왔습니다. 1980년 금값이 대폭등할 때 S&P 500은 10% 손실을 기록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시장이 38%나 피바다가 되는 동안 금은 홀로 24% 상승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대로 2013년 금값이 28% 폭락할 때 주식은 29%나 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둘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시소의 양쪽이 공중에 떠 있는 셈이죠. 오늘은 이 역사적 예외 상황이 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세계의 독립된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이 왜 미친 듯이 오르는지부터 보죠. 금 가격 상승에는 두 가지 아주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의 증폭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중동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고관세 정책과 그린란드 병합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둬야 안전할까라는 공포가 50년 역사적 패턴인 금 매수를 불러온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더 결정적인데 바로 중앙은행들의 변심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무기로 삼아 러시아를 제재하는 걸 지켜본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달러만 믿다가는 우리도 위험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만 무려 1086톤의 금이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럼 코스피는 왜 오를까요? 금이랑 같이 불안해서 오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과는 전혀 다른 트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실질적인 밸류업 정책의 효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말로만 돌던 정책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당을 대폭 늘리도록 유도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싼 이상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야 제 값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죠. 여기에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이건 2023년 3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올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거품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기업들이 진짜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미국 주식은 왜 또 저러나 싶으시죠?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빅테크의 AI 실질화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기업들은 이제 미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AI 매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023년 대비 3배 이상 커졌죠. 둘째는 유동성의 역설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 때 풀린 돈이 아직도 시장이 넘쳐납니다.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돈이 마르는 게 정상인데 기업들은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가계자산도 주식과 부동산 상승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장기 해지용으로 금도 사고 돈이 남으니까 성장주인 AI 주식도 사자라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의 동반 상승은 이렇습니다. 금은 지정학적 공포 때문에 오르고, 코스피는 밸류업과 반도체 실적 때문에 오르고, 미 증시는 AI 혁명과 넘치는 돈 때문에 오릅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 다른 이유로 걷고 있다가 2026년 1월이라는 지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언제든 각자의 타이밍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면 금값만 조정을 받을 것이고, 반도체 수요가 꺾이면 코스피만 빠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독립적인 상승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공통 분모, 바로 유동성입니다. 만약 시장에 넘쳐나는 이 돈이 실제로 회수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2013년을 기억해 보세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발표하자마자 금값은 반토막이 났고, 신흥국 주식시장에선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지표가 훨씬 위험합니다. 미국 GDP 대비 시총인 버핏 지표는 222%로 닷컴 버블 때보다 높고, 주가의 과열을 알리는 슐러 PE 지수 역시 40을 넘겼습니다. 유동성이라는 파티가 끝나면 금이든 주식이든 그 상승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동시 상승은 우연입니다. 각자 다른 엔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 따라 놀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꺾인다고 해서 반드시 나머지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단 유동성 축소는 공동의 적입니다. 이것만은 모든 자산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내 근거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금을 들고 있다면 지정학 리스크를, 한국 주식은 반도체 실적을, 미국 주식은 AI 성장세와 유동성 지표를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내가 왜 샀는지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세 개의 서로 다른 엔진이 동시에 풀 가동되는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금과 주식이 같이 오르니까 올인하고 싶으시겠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세 엔진 중 하나가 꺼질 때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평화협정으로 지정학 긴장이 완화되어 금값이 꺾인다고 해보죠. 이때 주식마저 같이 흔들린다면 그건 시장의 체력이 다했다는, 즉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값이 조정받는데 주식은 더 탄탄하게 버틴다면 그때는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순환매의 기회가 되겠죠. 결국 지금 사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느 엔진이 먼저 꺼지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구별해내는 눈입니다. 환희의 파티가 이어지는 지금 한쪽 발은 언제든 출구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